재밌는 건 아닙니다. 열받을 텐데. 제가 지금 얘기를 약간 돌리겠습니다. 얘기를 약간 돌리는 게 보면, 유린이 감사합니다. 중국인 소유당 5년새 5배 급증. 외국인 66%가 중국인이다.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조선족 엄마가 항의한 거 보셨어요? 조선족 엄마가 항의한 거. 왜? 우리 애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태극기를 배워서 우리의 정체성은 중국인인데 한국인 정체성이 자기 애가 설까봐 항의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걸, 우리 왜 애 조선족인데 왜 태극기 가르쳐요? 근데 그걸 또 받아주고 있는, 황당하죠? 있잖아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030년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지금 60, 70%가 조선족이라고 봐요. 외국인 중에 60, 70%가 조선족이라고 보는데, 2030년에 여러분, 이 추세로 가면 2010년 후에 여러분 600만, 전체 외국인 1000만 명 금방 되고요. 조선족 이 추세로 가면 여러분 600만 명 금방 됩니다. 환장하겠죠.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대책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 이제 올해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끝나고, 이제 내년 이렇게 보면, 내년부터 여러분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줄 겁니다. 인구가 10,000명씩 줄어요. 10,000명 정도 주는데, 2030년이 되면 여러분 한 25만 명, 30만 명씩 줄고요. 2040만 명이 되면 1년에 70만 명씩 인구가 줍니다. 2030년에 한 20만, 2040년 되면요 1년에 인구가 70만씩 줄어요. 대도시 하나씩 없어집니다. 대도시 하나씩 2040년이 되면. 여러분 20년이 먼 거 같죠, 여러분? 20년이 여러분 정말 먼 거 같죠? 제가 20년 전 사진을 하나 정확히 18년 전인데요. 18년 전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대로 18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면서 18년 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정환 잘생겼다. 여러분 18년 전 사진입니다. 다시 18년이 가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1년에 70만이면 남양주시가 75만이니까 제주도 67만이고요. 남양주나 제주도가 1년에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양주나 제주도가 하나씩 빵빵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벽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채우는 줄 아세요? 그거를 중국인이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공백을 중국인이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이 나라 먹는데 걸리는 시간 30년인 겁니다. 중국이 이 나라를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년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실감들을 못하지? 그러면 여러분,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있잖아요. 국가 이데올로기가 없어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국가 이데올로기가 없어서 그래요.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은 괜찮습니다. 미국 이민 온 중국인이요, 아무리 중국 사람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와도 여러분, 미국은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중국 사람이 미국 가잖아요? 미국인 돼요. 중국 사람이 미국인 가면 빰빠밤 빰빰빰 나는 아메리칸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 사람도 미국 가면 혀가 꼬부라지면서 아메리칸, 한국을 그리워하는 아메리칸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족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한국으로 오면 그냥 정체성이 이동을 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집시다 좀. 왜 이 경각심을 안 가지고 있지?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이거 대전략 중국은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전략을 세우고 우리한테 접근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취약성, 노동의 취약성 때문에 자기네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대한민국의 확고부동한 대한민국을 여기를 한국성으로 만들 쟤네들의 쪽수와 전략이 불가능한 얘기처럼 보이냐고요. 이대로 30년이면 선동당한 새끼들의 조선족 투표면 민주당 30년 장기 집권 진짜 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요 2019년 기사인데요. 236만 명이요. 중국, 베트남, 중국, 태국, 베트남 순. 그리고 쟤네들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투표권 갖습니다. 그리고 조선족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에 입대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지주의로 가면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 작정하고요. 국가 전략으로 작정하고 하면 쟤네들이요. 한국도 속지주의냐 국내 출생의 국적 여부 국적 부여 검토한다는데 이거 만약에 여러분 통과되면 중국이 밀고 들어오는 거 막을 방법은 있어요? 지방선거권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권. 지자체 선거권부터 여러분 얻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거 보셨나요? 2020년 8월 10일 기사인데요. 중국인들 5년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 2조 4천억 원 받아가 부정수급액까지요. 제1이 동생이 제1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는 이런 부정수급이요. 316억. 한국 가서 치료받자. 한국에서 6개월 거주 후 건보 대상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 살고 건보 대상자가 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다. 밀고 들어오는 거요. 막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요. 유럽 지도예요, 여러분. 여기 알제리 있죠?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뭐 쭉 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로 이민 와도 얘네들은요.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막 뭐 이슬람교도로서 뭐 난리를 치고 그래도 이 나라를 먹을 수는 없어요. 유럽은요. 유럽이 여러분 저출산을 겪으면서 이민을 이렇게 받아도요. 이 나라들이 이 나라를 못 먹는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이 지도를 보라고 지도를.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 나라는 먹힌다고. 왜 이거에 대한 경계의식이 없냐고요. 이거는 괜찮다니까요. 필리핀에서 대한민국 이민 오는 건 괜찮아.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인종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 괜찮아. 그 사람들은 여기 대한민국에 이민 오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돼. 자식 나도 대한민국 사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건 대한민국 사람 안 된다고. 조선족 대한민국 사람들 안 돼. 한국 유치원에서 태극기 가르쳤다고 불만 제기하는 중국 조선족 엄마들. 중국에서 건너온 한 조선족이 아이의 취약에 대한 남모를 고민을 늘어놨다. 아이가 한국 교육에 동화돼 중국인의 정체성을 잊을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선족은 태극기를 국기라고 지칭하는 우리 교육기관을 향해 큰 불만을 드러냈다. 조선족이 대여고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년 아이의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는 예비 초등학교 학부모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이의 취약이 다가오면서 부쩍 고민이 많아졌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니다 혹여 중국인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A씨는 특히 우리 교육기관이 다문화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자국민 중심의 교육을 고집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유치원에서는 우리나라 태극기 어쩌고 가르친다. 이때 아이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 같다. 가끔 국적에 대해 문제를 논하는데 아직은 설명이 잘 안 되다. 난감할 때가 많다. 자신들의 정체성은 중국인데 아이들이 한국에 물들까봐 싫다는 것이다. 오성훈기가 국기지 태극기가 국기가 아니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오성훈교는 중국의 국기고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지. 여기서 이민 오는 분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뭐 인종주의 아니고요. 그래서 혼혈이 생겨도 돼. 일본하고도 사이에서도 뭐 인류가 뭐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예멘, 오만 뭐 이런 데서 와도 돼. 와도 되는데 첫 번째 국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할게요. 종교의 자유인데 여러분. 종교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품고 있는 종교는 안 돼요. 서양의 근대 역사에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는요,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있잖아요.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부여했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부여했는데요. 여러분, 이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부여한 이 종교로부터 서양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국가론을 빼버렸다고요. 신성 국가론을 빼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는데요. 종교가 주체 사상, 이슬람 같이 신성 국가의 국가론을 가지고 있는 정치는 안 됩니다. 국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종교로 정부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종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그건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종교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도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시 한번 국가론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이래서 제가 지금 신박한데 이런 것과 동시에 신박한데 올드한 거예요, 사실은. 신박한데 올드한 거예요. 왜? 이건 기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를 망각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혁명하고 막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권, 뭐 은행제도, 우린 너무 그게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돼 있는 거지만, 은행, 금융, 토지 거래 방법, 사유재산 소유 방법,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해서 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까먹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 충돌을 하는 이 와중에 있잖아요. 국가 이데올로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완승을 했잖아요. 완승을 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하는 순간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순간 있잖아요. 그리고 어리버리 되는 순간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동화 정책이라는 걸 까먹고 뭐 이렇게 포용적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종교적 다양성, 그게 민주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너무 자신만만해 한 나머지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너무 뿌리부터 흔들렸다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론들, 중국식 국가론, 민주집중제와 민족해방론에 입각한 국가론, 그리고 민족해방 사상이 종교랑 결합한 신성국가론과 저는요, 그래요. 정확히 얘기할게요. 사회주의와 이슬람에 반대하느냐? 아니요. 사회주의와 이슬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론과 이슬람의 신성국가론, 이 두 개를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반성하지 않는 세력은 사회에서 경계해야 돼요. 그게 경계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국민교육이라고 하죠. 국민교육을 깜빡하고 그냥 글로벌 시대 했다가 지금 앞불싸하고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21세기에 적합한 국가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더 확고히 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들과 이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론과 사회체제를 공유한 사람들하고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국가론이 안착한 나라들끼리의 결국 여러분 거기에 못 끼면, 그러면서 또 찌질대면서 개새끼들, 식민지 제국들, 우리를 착취하네, 그런 얘기를 하겠는데, 그건 식민지 제국주의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사유재산권과 교육기관, 기술개발, 시민의식이 되어 있으면 도시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있잖아요. 서울에 우리가 2천만 명 다 빠지고요.
천만 명 다 빠지고 중국에서 우리 서울에 천만 명 갖다 놓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창궐하지. 중국 사람 천만 명 여러분 서울에다 갖다 놓으면요. 와, 씨발. 길거리에서 똥내 날걸? 길거리에서 똥내 나고 막 하수구 막히고 막 씨발. 여기저기서 뭐야 그러면 변기에다가 뭐 넣었어? 와 막히고 막 사방팔 난리가 날걸? 중국도 여러분 중국이 이 베이징 올림픽 하면서 쪽팔리니까 하지 말아요 하는 거에서 길가에서 오줌 싸지 말아요. 길가에서 오줌과 똥 싸지 맙시다. 그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캠페인이었어, 쟤들. 2008년도에 쟤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캠페인이었다니까. 찾아봐요. 지금 똥 싸지 맙시다. 오줌 싸지 맙시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식당에서 담배 피지 맙시다. 쟤들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쟤들 기겁을 하는 게 그겁니까? 담배 피고 담배를 지가 먹은 밥그릇에다가, 근데 말해봐요. 우리 어르신들도 60, 70년 된 그러지 않았나? 버스에서 담배 피고, 식당에서 담배 피고, 담배 피다가 밥그릇에다가 담배째 끼고, 거기다 식당에서 이렇게 바닥에다 침 뱉고, 이제 지금 생각 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정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 거야.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다들 무슨 생각만 했냐면 집값, 주식값, 내 재테크 생각만 하다가 국가적 아젠다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라니까? 한 20년 동안?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이 얼빠져 있었던 거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집값, 내 재테크, 내 삶이 중요하지. 몽밍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젊은 애들 죽어나가고 자영업자 죽어나가고 중소기업 사장들 죽어나간 거지. 비정규직 되고. 그러면서 일명 대한민국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치 담론을 장악하고 국가대전략은 없는 상태에서 지들의 이권을 향한 좌우의 패싸움, 진영 논리 속에서 이권을 주도하고 있는 이쪽 이권과 이쪽 이권의 싸움을 하면서 누구도 국가 아젠다를 얘기하지 않았던 정치인 거야. 내 돈 하면서 그냥 업자들하고 유착관계에서 선거하고 뭐 큰일이야 나갔어. 근데 여러분 그런 평화로운 시절 갔다니까. 평화로운 시절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의 한가운데야. 프론티어라고. 민주주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확히 하고 우리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이 아니지. 대한민국, 일본, 미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동맹체제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 일본하고의 관계도 일본하고 지금 이 정도 생활 수준 비슷해졌으면 지금 일본을 경계를 왜 하냐고. 여기를 경계를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네도 지금 도시 빵꾸나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대한민국을 먹을 일 없잖아. 얘네들은 여기에 와서 우리를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우리는 여기를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여기를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병원 치료 받으려고 한국에 온다. 일본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는 서로가 민폐를 끼치지 않을 만큼 생활 수준과 국가가 민주주의의 의식이 서로 비슷해졌기 때문에 저런 나라하고 교역하고 교류를 하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거라고. 중국하고는 큰일 난다니까. 인적 교류 잘못하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